지금부터 할 거는요, 이제 핸드폰 꺼내시고 이 증권통을 실행을 시키시고요. 증권통을 실행한 상태에서 실행을 시키셨죠? 이 우측 상단에 보면 이 3개짜리 보이시죠? 잠시만요. 이 왼쪽에 먼저. 이 왼쪽에 보면 관심 목록이 있어요. 관심 목록. 관심 목록 관리 들어가시면요. 제목 변경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투자 중인 종목, 다 바꾸셨네요. 네, 이렇게 일단 위에 투자 중인 종목, 물려 있는 종목, 급등주, 우량주, 시장 지표 일단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되게 편해요. 그 다음에 5대 그룹 종목이나 이 대장주는 제가 이제 전체장 판단하려고 보는 거라서 시장 지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등록하시면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백 하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 거는 설정이고요. 설정. 그러면 화면 설정을 먼저 제일 위에서부터 볼 겁니다. 그래서 테마는 검정색으로 놓는 게 이게 전류 소모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이점이 있기 때문에 파이터보다는 이 백색 테마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 목록 손 좀 채워보시겠어요? 안 보여서. 제일 밑에 거 체크하셨어요? 전체 화면 차트. 아니. 네. 그 다음에 위로 쭉 올릴게요. 2개 체크되어 있고, 이 호가 앞에 시가, 고가, 저가 표시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릴게요. 제일 밑에 보면 코스닥 종목 구분하는 거에 이네이블 하시고요. 네, 되셨죠? 네. 여기까지만 화면 설정은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차트 설정입니다. 차트 설정에서는 이 거래량 막대 색상 이거 체크하시고요. 그 밑에 있는 날짜 구분서는 표시 안함 표시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네이블, 디세이블로 바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차트 최고 최저 시세 표시는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최고가가 어디냐, 최저가가 어디냐, 이거는 바로 눈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주시고요. 거래량의 이평선 표시는 안 합니다. 우리는 거래량의 이평선은 별도로 보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볼린저 밴드 설정을 할 거예요. 이 표시를 해주고요. 볼린저 밴드 표시. 그래서 승수 2에 굵기는 3으로 둘 다 설정 누르세요. 그 다음에 매물대 차트 설정할 거고요. 30개로 표시하고 30개. 막대 옆에 수직 표시까지 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화면 캔들스 설정을 할 거고요. 얘는 240봉, 항상 기준은 240봉 기준이기 때문에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투명 캔들은 표시 안 하고, 그 다음에 첫 시작 시 1봉, 그 다음에 3분봉으로 돼 있어요. 디폴트가. 이거 1분봉으로 바꿀 겁니다. 저희는 급등주 자주 하기 때문에. 다음은 이동평균선 설정 들어가시고요. 이동평균선에 근무망 차트를 설정할 거예요. 엔벨로프도 여기서 설정하고요. 그래서 5일 이평선으로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21일 이평선을 선택하세요. 이 밑에 기간에서. 잠시만요. 아니. 네, 백해서 5일 이평선을 20일평선으로 선택한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엔벨로프 퍼센트가 보일 거예요. 거기에 12%라고 적으시면 돼요. 12. 그리고 이평선 보이기. 그러면 다음 거 선택할 거거든요. 그래서 60일 보임, 120일 보임, 아니 놔두세요.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180일 얘가 안 보이거든요. 지금 얘를 보이기로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240일도 보이게 할 거거든요. 180일 보임이 없어졌네요.
설정. 다시 들어가세요. 거기에 이동평균선. 이동 평균선 설정. 네. 그래서 5일 보이, 20일 보이, 60일 보이. 180일까지 했죠. 그 다음에는 240일까지 보이게 하시면 돼요. 밑에 이평선 보이기. 네, 설정.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가셔서 이동평균선이요. 11선 보이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11선은 15일선은 우리가 안 쓰는 지표이기 때문에 얘를 11로 바꾸시면 돼요. 백 PS. 네, 10 입력하시고요. 네, 이평선 보이기. 네, 설정. 네, 그 상태에서 90일과 200일 선도 설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제일 밑에 두 개. 그래서 90일 보이게 하고 200일도 보이게 하시죠. 네, 보이게. 그러면 이제 240일선까지 이렇게 선이 듬성듬성 이렇게 좀 빠져 있긴 하지만 어찌 됐든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설정을 하면 느려져요. 약간 얘하고 이제 아까 매물대 차트 이런 애들 때문에 느려집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보조지표 설정을 할 거고요. MACD 말고 스토캐스틱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533으로 바꿀 거예요. 5 3 3 과열 침체. 네. 됐고요. 그 다음에 기회 차트 설정 할 거고요. 기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누적으로 바꾸세요. 밑에 외국인 기간 누적. 그 다음에 거래량 차트에 추가로 표시. 네. 설정. 일목구매표는 이거는 이제 예측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 씁니다. 저희는. 그 다음에 보조지표 그리기, 빅데이터 설정도 하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는데 종목 탭 설치하면은 이제 빅데이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설정을 쭉 해서 차트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설정 한번 볼게요. 일반 브라우저 설정 3개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 나머지는 안 쓰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알람 설정, 메시지 도착 시 우리가 이걸로 매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고요. 로그인은 계속 유지, 네, 이걸로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됐죠? 그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는 다 설정이 됐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갖고 계신 게 부광약품 보령제약, 왜 보령제약이 제일 위에가 있지? 부광약품이 아니라 부광 본인이 들고 있는 게 부광약품이신데 왜 보령제약을 거기다 갖다 놓으신지.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하고요. 지금은 그 밑에 있는 도전비즈온 한번 열어보시고요. 거기에서 차트로 가신 다음에 저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차트가 동일한지. 그래서 대충 봐도 그죠? 엔벨로프, 볼린저 밴드, 이평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기관 외국인 선까지 이제 나오죠. 그래서 한 바퀴를 돌릴 거예요. 차트를 한 번 눌러보면 주봉이 나오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월봉이 나오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분봉이 나옵니다. 그죠? 저랑 동일하죠? 한 번 더 누르면 이때 빅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일봉인 거고요. 이게 한 바퀴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기관 외국인이라고 돼 있는 데 있죠? 보조지표 쪽 거래량 이쪽을 선택을 하면 기관하고 외국인 추세만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보면은 MACD가 나오고 스토캐스틱이 나오고 그 다음에 RSI가 나오고 다시 거래량으로 가는 이게 한 바퀴입니다. 이해되셨죠? 위에를 탭하면
이제 이 매물대 차트가 없어졌다 생기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랑 이제 이게 이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예, 이해되셨죠? 그리고 제일 위에서부터 보시면 지금 두각약품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하고 계신 게 $1도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같이 보고 있는데 지표를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해서 보시면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내가 이제 앞으로 살 예정이다, 사고 싶다, 그런 거는 이제 이쪽 급등주 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등주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집어넣으면 되고, 내가 만약에 어떤 종목을 발굴을 했어, 계속 평소에 한 번 정도씩은 2, 3일에 한 번씩은 모니터링을 좀 하고 싶어. 그게 우량주입니다. 이쪽 우량주 탭에는 이제 재무제표나 막 이런 것들을 보고 최소 우량주만 이제 걸러내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량주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성장주도 당연히 들어있죠, 이 안에는. 그 다음에 너무 심리적 고점에 가 있어. 그러니까 역대 최고가 막 경신 중이고 막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량주 고점으로 갑니다. 그런 종목들은.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제가 관리하는 사람들과 시장 지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나도 없나요? 그러면 이게 여기 있나? 아닌데. 지표 쪽에다 넣으신 건가? 지표에 있다.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이제 맞아요. 이 증권통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이 현대금 이런 애들은 다 삭제시켜버리고. 아니요. 예. 여기에 이제 하나씩 추가를 할 겁니다. 제가 이 화면을 이제 이렇게 스크린샷을 한 다음에 스크린샷을 하고 이 밑에 보면 이 아래 화살표 있는 거 얘를 누르면 이 아래로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 상태에서 내가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면 이제 하나씩 추가하시면 되니까요. 이거는 좀 이따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시장 기준으로 넣어놓은 5대 그룹주가 있거든요. 얘는 솔직히 크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속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제 갖고 오고 막 하면서 이 대장주들도 제가 생각하는 이제 기타 그룹주들 이제 여기다 집어넣고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이런 애들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제 넣고 체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증권통이 좋은 건 뭐냐면 이 오른쪽에 보면 형님 거 기준으로 오른쪽 위에 이 등락률을 기준으로 아침에 딱 시작하면 내가 판매가를 해야 돼. 근데 내가 수익 구간이잖아요. 이게 팔까 말까를 빨리 고민을 하셔야 돼요. 파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생긴 돈 가지고 어떤 종목을 더 살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이 있어 그러면 사는 걸 먼저 해도 큰 상관은 없지만 근데 이 수익이 적어지겠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파는 걸 항상 저는 우선시 한다. 이 정도까지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볼 줄만 알면 아직은 볼 줄 모르실 테지만 저한테 이제 배운 게 하나씩 생길 때마다 이제 이 체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기본 차트 240분 기준으로 먼저 보고 하나씩
화면을 그 보고 싶은 알고 싶은 그 화면을 이제 스크린샷을 한 다음에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종목,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이 있잖아요. 아, 이 종목은 어떤 것 같아요? 그거 제 의견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혹시 지금? 새로? 신규? 예. 신규? 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가 궁금해. 네이버가 궁금하면 얘가 아마 영어일 텐데. 그냥 이거? 영어요. 영어로 네이버. 그래서 네이버로 들어가면 저한테 뭔가가 궁금해요. 그러면 항상 정보로 가세요. 정보. 예.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재무 정보로 가는 겁니다. 재무 정보로 가세요. 재무 정보 가면 됩니다. 그러면 연간 KIFRS 개별이 있어요. 예. 그리고 연결이 있습니다. 연결은 자회사 포함인 거고요. 개별은 그 회사만 단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을 먼저 스크린샷해서 저한테 보내시고요. 연간이 있으면 얘도 스크린샷해서 저한테 보내고요. 분기로 가셔서 분기 개별과 연결도 같이 해서 총 4장의 스크린샷이 생길 거예요. IFRS 개별 연관 연결 재무제표 보려고 하는 거라서 연결 개별 연결. 예. 그다음 그 다음에 분기. 지금은 연간 체크돼 있잖아요. 개별을 이 분기를 또 보셔야 돼요. 그거에 KIFRS 개별 연결. 그래서 4개. 예. 총 4개. 거기에 플러스 마지막이 시세로 들어가서 차트에 있는 이 일봉 차트 있죠. 시세로 들어가서 시세. 밑에 차트 차트. 일봉. 이게 일봉이잖아요. 예. 예, 일봉을 스크린샷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봉 한번 더 펴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최저가는 지금 10만 원인데 지금 현재가는 46만 원. 4배 반이밖에 없는 거지. 사업을 할 것 같아요. 들고 있으면 그냥 어디다
시간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종목은. 그래서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질문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 예. 질문 있으면 하시죠. 일단 이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손들이 무지 많잖아요. 그 하나하나를 이제 배워 나가실 겁니다. 저하고 같이. 돋보기를 좀 센 거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선이 많죠. 네, 손이 무지 많고. 예. 이제 하나씩 배워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나요? 네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